솔직히 이런 이야기 처음 해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특별한 인연을 만난 이야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37, 고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딸 아이 도시락부터 싸고 회사 갔다가 저녁엔 함께 드라마 보며 웃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지은이는 올해 고3인데 제가 자랑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예쁘고 똑똑해요. 입시 스트레스를 받을 법도 한데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엄마, 나 대학 가면 뭐 해볼까? 하고 저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낙천적인 아이죠. 그런 딸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지은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퇴근길에 항상 하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새로 배운 파스타 레시피가 있거든. 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앞치마를 두른 딸이 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친구 같은 모녀였어요. 사실 저도 지은이 나이에 임신을 했거든요. 19에 딸을 낳고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길 때 저는 기저귀를 갈고 있었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은이는 제 인생의 선물이니까요. 엄마, 나 대학 가면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사람들 마음 치료해주는 거. 파스타를 앞에 두고 딸이 말했습니다. 좋지. 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잘할 거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딸아이가 제가 겪었던 똑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줄은요. 주말 아침, 늦잠을 자려던 계획이 무산됐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거든요. 평소라면 쿵쾅거리며 들어올 아이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 지은이가 바닥만 쳐다보며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개할 사람이라니? 남자친구? 고3인데? 입시를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누구? 친구? 남자친구야. 우리 반민준이. 지은이가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진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연애도 일찍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지은이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순간 19살 때의 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똑같은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께 고백하던 그 순간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아, 지금 농담하는 거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엄마. 테스트기로 확인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이 임신이라니.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상황, 딸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 미래는? 꿈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는 움츠러들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순간 제 모습이 엄마와 겹쳐 보였어요. 19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똑같은 말로 저를 다그치셨던 엄마의 모습이요.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감이 딸의 눈에도 똑같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단 병원에 가보자. 확실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차 안에서 우리는 침묵만 지켰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19의 딸을 낳고 키우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동갑내기 친구들이 대학 축제를 즐길 때 저는 밤새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잠 못 이루던 날들.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시간들. 그 모든 고생을 딸은 절대 겪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동안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지은이는 확실히 임신 초기였습니다. 임신 5주 차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아이를 낳고 싶어.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놀라서 딸을 쳐다봤어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인생 망치려고? 엄마도 나를 낳았잖아요. 그때 엄마도 내 나이였는데.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새 일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친구들 다 잃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한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나는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지은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낙태를 권했고 지은이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남자친구 민준이도 책임질 거라고, 대학은 조금 미루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현실을 봐. 너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데? 돈은? 시간은? 공부는? 엄마가 해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이의 고집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너는 몰라. 엄마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끝났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말하자마자 후회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으니까요. 내 인생이 끝났다니. 딸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사과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은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인생을 망친 존재였구나. 이제야 알겠네요. 지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딸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지은이의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어요. 엄마,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지은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저는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자발적으로 나간 성인에 가까운 학생이라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맸어요. 지은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보이스메일에 남기는 메시지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 마침내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네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 안심은 됐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남자친구 집에 있다니. 그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임신 사실을 알고 계실까? 용기를 내어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지은이의 남자친구라면 만나서 대화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니? 나 지은이 엄마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은이랑 같이 있니?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가 지금 잠깐 나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상황을 알고 계시니?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었습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용기가 안 나서요.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나랑 지은이 좀 만나자. 셋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어머니. 지은이한테 말해볼게요. 민준이의 대답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딸과 민준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민준이는
예상보다 의젓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안녕, 지은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피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구나.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책임지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도 구했고 대학은 지은이가 출산 후에 다시 준비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너 혼자 아르바이트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거예요. 민준이의 대답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니? 현실을 봐. 너희는 아직 학생이야.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그때 현실을 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이 말했을 텐데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은이를 낳았으니까요. 어떤 말로도 딸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를 낳은 건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고 내 선택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저희의 선택이니까요. 지은이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이 아이들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나치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올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그날 밤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딸은 여전히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그 결정이 딸의 인생을 망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온 지 일주일,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고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교환할 뿐이었죠. 딸은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민준이와 자주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퇴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이제 8주 됐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콩알만한 형체가 보였어요. 문득 19에 처음 지은이의 초음파를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경이로웠지요. 지은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갈까?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끼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른들끼리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임신 사실을 시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말하러 간다니. 저는 그 나이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정말 미래를 생각했을까요? 생각할수록 괴로웠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딸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간신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던 기억, 옆방에서 울던 아이를 달래며 시험 공부하던 날들, 주변의 손가락질과 싸우던 시간들. 토요일 아침 지은이는 민준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설득해보기로 했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민준이네 부모님이 크게 화를 내셨다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면,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딸은 몸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됐어요. 민준이 부모님이 크게 화내셨어요. 민준이더러 책임질 생각하지 말고 대학 진학에 집중하라고. 저보고는 아이를 지우라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딸의 슬픔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아, 어른들 말씀이 맞아. 너희는 아직 됐어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기뻐해야죠. 엄마 뜻대로 됐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딸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의 방은 또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제 정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셋째 날 저녁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생각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까만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산을 쓴 중년 여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제 옆에 와서 우산을 함께 씌워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지만 이렇게 비를 맞으면 감기 걸려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낯선 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딸의 임신, 우리의 갈등, 그리고 딸이 사라진 일까지요. 그 여성은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면 소중해질 거예요.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낯선 이의 위로가 제게 희망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그 여성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삶은 계속된다.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지은이를 찾아야 했어요. 친절한 여성과 헤어진 후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씨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지은이가 입원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산 위험으로 입원했어요. 환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지은아,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딸이 먼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지은이가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어디 아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기가 위험하대요. 스트레스 받고 무리해서 출혈이 있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분노와 실망이 사라졌어요. 눈앞에 있는 건 제 소중한 딸, 제가 19에 낳아온 힘을 다해 키워온 사랑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지은아. 엄마가 여기 있어. 다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은 지은이가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딸의 곁을 지키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딸의 선택을 반대했을까요? 정말 지은이의 미래를 걱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새벽녘 지은이가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지은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경험만 생각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민준이네 부모님은 그렇게 크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지은이가 고백했습니다. 놀라서 딸을 쳐다봤어요. 그럼 그날 왜? 거짓말했어요. 엄마를 원망해서. 사실 민준이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우리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날 이해해주지 않는 게 너무 서운해서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왜 제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인데. 지은아, 내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퇴원 후 지은이는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아이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대학은 지은이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희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구나. 어른들끼리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민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도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상견례 대신 사돈이 될 분과의 첫 만남이 잡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이의 임신에 대한 제 생각도 변해갔어요. 여전히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거부감보다 기대감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19에 지은이를 낳았을 때처럼 새 생명에 대한 설렘이 찾아왔어요. 약속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이 곧 오실 거라고 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데 우산을 든 여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다리 위에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그 여성이 들어오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따뜻함이 공존했어요. 당신이 민준이 여자친구 어머니세요? 네. 그리고 당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엄마예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운명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위로를 건넸던 여성이 바로 제 딸 아이의 할머니가 될 사람이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 울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그녀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라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우리가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그날 퇴근길에 평소 다니지 않는 다리를 건넜거든요. 근데 멀리서 당신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의 당신이 지금 내 사돈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세상이 참 신기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녀는 처음 민준이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받았지만 아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아직 어린데 무슨 아이를 책임지냐고. 그런데 문득 생각했죠. 인생이라는 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9에 지은이를 낳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랬군요.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 나이에 아이를 키우셨다니. 그녀의 눈빛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키우긴 했지만 그만큼 지은이와 더 끈끈해졌어요. 친구 같은 모녀가 됐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주는 대단한 할머니들을 두 분이나 두게 되었네요. 손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그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제 이름도 모르시네요. 저는 김수연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민지고요. 앞으로 잘 지내요, 사돈어른.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수연 씨는 제게 속삭였어요. 민지 씨, 다리 위에서의 일은 아이들에게 비밀로 해요. 우리만의 인연으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약함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민준이 엄마 만나셨죠? 응,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우리 잘 통했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민준이도 엄마들이 친해지셨다고 좋아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딸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사람이 이제는 제 딸의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될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수연 씨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두 가족은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 아버지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결국 두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죠. 그리고 지은이가 임신 5개월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이 성별을 알게 됐어요. 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여자아이예요. 모두가 기뻐했어요. 특히 수연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하셨죠. 우리 집안 첫 손녀구나. 정말 축복이야.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딸을 낳는다니. 이런 감정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우리 손녀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 씨와 둘이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민준이네 집에 가서 아기 물품을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민지 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이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은 불안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딸도 겪을까 봐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당신이 혼자서 해냈던 일을 우리는 함께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혼자였지만 지은이는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다리 위에서 내가 한 말 기억나요?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면 소중해질 거예요.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감사함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에요. 제 딸이 3살 때 남편과 사별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수연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녀도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민준이가 아빠가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수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인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19에 지은이를 낳고 이제 지은이가 19에 아기를 낳게 되다니. 수연 씨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어요. 민지 씨는 그날 왜 다리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집을 나갔었어요. 임신 사실 때문에 우리가 크게 다퉜거든요. 그때 지은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랬군요. 수연 씨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날의 당신이 지금 내 사돈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도 그날의 당신이 제 손녀의 할머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어요. 우리 손녀를 위해 건배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우리 손녀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 처음으로 우리 손녀라고 하셨네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손녀라는 단어를 썼네요. 이제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처음에 너무 반대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제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지은이의 목소리에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지은이의 아기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19살의 어린 제 모습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지은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민준이네 집 근처에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수연 씨와 저는 틈틈이 아파트를 꾸미고 아기용품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임신 중에도 수능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민준이도 열심히 대학 준비를 했어요. 엄마, 점점 배가 무거워져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달이 제일 힘들지. 엄마도 너 낳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직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데.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아 지은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미 가방을 싸서 준비하고 있었고 수연 씨도 곧 도착했어요. 우리는 함께 지은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민준이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너무 아파하는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첫 아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걱정 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지만 함께 있으니 든든하네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3200g이고 엄마도 건강합니다. 민준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수연 씨와 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지은이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아기는 꼭 지은이를 닮았어요. 엄마, 이제 저도 엄마가 됐네요. 지은이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니. 19살의 지은이를 안았던 그 감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수연 씨가 물었어요. 지은이와 민준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로 지었어요. 은혜 밝을 희. 우리에게 밝은 은혜로 온 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희는 어느덧 6달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수능을 치르고 심리학과에 합격했고 민준이도 대학에 입학했어요.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수업을 듣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물론 저와 수연 씨도 손녀를 돌보는 일에 기쁘게 동참했죠. 오늘도 은희를 돌보기 위해 지은이네 집에 왔습니다. 수연 씨도 이미 와 계셨어요. 우리는 함께 은희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희야, 할머니가 노래 불러줄게. 수연 씨가 은희를 안고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19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은희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오늘도 은희 봐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가 은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뭘 당연한 일인데. 너도 학업에 충실해야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희가 정말 복받은 아이네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라니. 맞아요. 우리 딸은 제 실수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낸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은아, 처음에는 내가 내 전철을 밟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넌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해.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9의 엄마가 된 저, 그리고 19의 엄마가 된 제 딸. 우리의 인생은 닮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녀 은희와 보내는 시간, 사돈 수연 씨와의 따뜻한 우정, 그리고 성장해가는 지은이와 민준이를 지켜보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